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관동군 특종연습과 계획수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일개전으로 해상수송력이 저하하는 상황에 대한 타겟적으로 실시된 전시유군 비상체제가 조선국유철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지 및 중국 대륙과의 교통량이 늘었다고 해도 식민지 수선의 수송 통제는 주로 지역 내 수송 수요에 대응하여 진행되어 왔지만 조선국유철도는 동남아시아까지 전장이 확보되자 종래와는 다른 수송 수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일자산 종결 및 석유 전면 금수 조치에 의해 일본의 전시경제 운영의 중심이 되는 물자 동원 계획의 편성 기준이 외화 배분에서 선박 배분으로 대체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원 조달을 가능케 하는 해상 수송력이 전시경제 운영의 규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달카날 작전으로 해상 수송력이 대폭 상실되자 물동계획의 파탄을 막고자 전시유군 비상체제 확립에 관한 건이 1942년 10월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 수선에서는 조선, 만주, 산해관에서 중국 간의 대륙 교류 물자의 운송과 함께 대련, 탕구, 청진, 나진 등에서 일본으로 해상 수송되어야 할 중국 대륙 물자가 안동, 만포, 도문을 통해 조선으로 육성된 다음 조선국유철도의 부산, 마산, 여수, 목포까지 수송돼 거기서부터 일본으로 해상 수송되게 되었습니다. 소위 중개 수송이 개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개 수송은 1942년도 4분기부터 시작되어 1943년도에는 본격화되었습니다. 조선 내 자원개발과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수송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 전쟁 수행과 대규모화된 관동군에 대한 군수부 조달을 위한 군사수송이 늘어나고 여기에 조선경유 유군 전가 수송이 더해져 조선국유철도의 화물 수송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1톤당 수송 거리를 보면 1941년부터 1943년에 걸쳐 238.8km, 272.2km, 349.6km로 늘어난 등 화물 수송의 장거리화가 명확해졌습니다. 종류별 수송 동태에 주목해보면 군용품의 수송이 급격히 늘어나 다른 품목의 수송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웠고 그 중에서도 농산품과 공산품의 수송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만철의 화물 수송의 중심적 방향이 기존의 남북에서 새롭게 동서로 전환되면서 화북, 만주, 조선, 일본 루트에 대륙 물자가 집중되었습니다. 중개수송은 톤수로는 조선국제의 화물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42년 0.2%, 1943년 7.3%, 1944년 10%로 일부에 불과했지만 한반도를 종관하는 장거리 수송이었기 때문에 톤키로에서는 1942년 5.4%, 1944년 18.2%로 늘어났고 1944년에 관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톤수에서 추측해보면 최소한 화물 수송의 4분의 1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철도 수송력이 배분되었음은 물론입니다. 화물의 증가는 화차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었지만 중개수송의 증가는 화차 이동의 공간적인 편제를 가져오고 다른 대륙 철도를 포함한 전체 차량 사용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기에 철도 운영의 계획성이 지역성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는 필연성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송력의 증가는 전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어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독부내의 고등관 및 학식 경험자로 이루어지는 임시유군 대책회의가 1942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1943년 1월 조선국유철도 내부 최고회의로는 임시지방철도국 회의에 10여 명이 참가하였고
총독이 임석하는 등 대규모 형태로 열려 중요 물자의 수송력 확보 및 열차 지연 방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43년 교통동원 계획에서는 대륙 물자의 중계 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된 기범선을 중점적으로 배선하고 조선 남부의 항만 하역 시설을 급속히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조선철도의 애로 구간을 긴급히 보강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관선 복선화, 조차장 신설, 철도 차량 증차, 철도 공장의 확충 등 집중적인 철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조선 남부의 항만에서는 기범선용의 암벽 구축, 칙선 부설, 하역장 증설, 하역기계 확충 등 항만 투자에 총력이 결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소운송 간의 원활한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 유군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중계 수송이 대규모화되면서 선박과 철도 연락을 개선하기 위해 총독부의 항만조사위원회가 1944년 2월에 설치되어 항만시설 강화 및 종합 운영 계획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만 능력이 중계수송의 최대 애로가 되었기 때문에 익찬 정치회, 남선만 수송 조사단의 시찰, 전시행전 직권 특령에 의한 제7회 행정사찰이 1944년 4월에 이루어졌고 하역 노무자 및 기계 부족 등이 지적되어 그 개선이 독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동군 특종연습부터 미일 개전을 거쳐 중계수송에 이르는까지 조선 국유철도는 북변 진화의 근간, 일본 전시경제의 수혈로로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부족으로 종간철도의 복선화와 항만 능력의 확장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운송 용량은 한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동아시아 철도 시스템 속에 약한 고리가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개입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객수송의 압축이 계속되어 열체 주행 킬로미터 비율은 1942년 10월 45%에서 줄어들어 1943년 1월 31%, 1944년 4월 28%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적 통제의 극한적인 확대는 여행 목적의 제한의 필요성을 높여 그때까지 일부에 불과했던 질적 통제도 전면화되었습니다. 교통도덕의 강화와 천혜 자치반 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졌으며 1944년 2월에는 국제 급행열차의 운행정지 및 축소를 비롯해서 매우 엄격한 여객수송의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의 우선순위가 공영, 중요산업, 통근 통학, 국책 집단이동, 개인적 급영, 기타 순으로 명확하게 되어 급행열차뿐만 아니라 보통열차에 대해서도 각 역별로 승차권 발매 가능 매수를 할당하고 국제급행열차 침대차의 이용에 대해서도 증명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44년 4월에는 결정 비상조치 요강의 취지에 따라 간선열차 등 전선 65왕복 126회를 삭감했습니다. 심각한 도시교통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경성구에서는 그 대책으로 시차 통근 통학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월월화수목금금이라는 상시 직무 태세를 취해 주간 수송의 평준화를 실시했습니다. 여객 수송의 압축은 만철 화북교통에 비해 조선국유철도에서 보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대륙물자 중계수송에 계시는 그때까지 각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수송의 계획 범위가 지역을 넘어 대륙철도의 운영에까지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송계획의 작성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선로 용량, 말단 시설, 노무, 일상적인 수송 처리 등의 근본적 그러한 기술적 문제, 군사수송과의 조절,
공습에 의한 교통차단 등에 대처하기 위해 대륙 4개 철도 관련 행정 및 군기관으로 구성된 제1회 대륙철도 수정협의회가 1943년 4월에 열렸습니다. 기획위원으로부터 분기별 수송 요청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연 2회의 협의회를 열고 수송 방침, 월별 수송량 및 도착 항만, 차량 상호 융통 계획, 인원 원조 계획, 시설 개선 계획의 5개 항목에 대해 협력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한 상설기구로서 대륙 4개 철도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 대륙철도수정협의회 사무국이 1943년 6월 만철 신경본부에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한편 대륙물자 중개 수송의 종착점이 되는 조선 남부의 항만에서는 관기군의 분립으로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정보 교환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국유철도, 세관, 해사서, 선박 운영회로 구성된 해륙수송 부산협의회가 1943년 5월 설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기구의 재편의 일환으로 1943년 11월에 총독부 철도국은 총독부 교통국으로 재편되어 기존의 철도국의 업무에 더해서 항만, 해사, 항공, 세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일본 내지 운수 통신성의 통신 업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조직 범위를 교통 부분에 한정하고 중개지로서 조선 남부의 항만의 성격을 고려하여 세관 업무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운송업에 있어서도 해륙 일관 작업체계가 정비되어 조선 운송 주식회사와 여러 항운 회사가 1943년 10월 조선 해륙 운수 주식회사로 통합되었습니다. 해륙 일관 회사의 설립이 일본 내지에서는 110개 주요 항구 중 10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총독부의 강력한 통합 정책과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단기간에 조선 내에 항만소 운송업을 포함해서 조선 해륙 운수 1개사로 완전 통합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시아 일본 제국의 해상 수송력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시 유금 비상체제가 성립되어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고 조선이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갖는 가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측 동아시아 교통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접어들어 그 대응책으로 대륙철도 관리의 재편 문제가 어떻게 부상되고 결전 수정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